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 투자론에서 자본 환원 계수,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본 환원 계수라는 것은 미래 가치 돈을 현재 가치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또 현재 시점에 이 현금이 미래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이걸 알아보는 계수가 자본 환원 계수입니다.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시점으로 이 미래의 돈이 얼마가 가치가 있는지, 또 현재 돈이 미래에는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계수가 자본 환원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현재 가치로 돌린다 해서 현가 계수라 그러고 미래 가치로 돌린다 해서 내가 계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 자, 항상 현재와 시간의 흐름에 미래 돈을 할 때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복리를 말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눈덩이 같이 불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대출을 받고 빚을 지면 그 이자에 이자가 무섭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대출이 무섭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금리, 시간의 흐름으로서 물가라 그러죠. 물가를 금리라 그럽니다. 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계속 돈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자, 오늘의 1억은 미래에는 3억, 5억에 대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자, 미래의 5억은 현재 1억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자 7,000원, 8,000원 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세대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도 있었어요. 자, 500원인데 지금은 10배가 올라서, 자, 아들 세대 30년이 흘렀으니까 아들 세대에서는 이게 5,000원, 7,500원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짜장면 먹었을 때 7,500원 또는 5,000원짜리가, 5,000원 거의 없죠. 7,500원 또는 5,500원, 6,000원짜리가 예전에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 5,000원, 6,000원이 500원의 가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원을 우리는 함부로 쓰지만 예전에는 그 500원짜리가 7,000원, 6,000원의 가치가 있었다. 이게 현재 가치,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흐르면 이자, 물가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금액 단위는 높아질지언정 그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일 때는 항상 돈의 가치가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 현재 가치로 돌려놓고 투자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따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화폐 가치를 예상한다 그러면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세 가지가 있죠. 자,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순일법. 이건 미래 가치, 시간의 흐름에 대한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려놓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화폐의 시간 개념을 고려했다. 화폐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적 수익률법. 이 세 가지는 화폐 가치를 계산해서 투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본 환원 계수라는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별하는 계수의 세 가지씩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릴 때 사용하는 계수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가 있고,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 돈으로 생각할 때 돌리는 계수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있고,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고,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돌리는 계수가 몇 개? 세 개.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가 있고, 자, 미래 가치로 생각할 때 돌리는 계수가 몇 개? 세 개.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이렇게 세 가지씩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만들 때는 미래 가치에 있어서 미래 가치의 그 화폐 금액을, 자, 이자로 할인해야 현재 가치가 나오죠. 항상 이자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인한다 그러면은 환원한다, 할인한다 그러면 이자를 나눈다, 복리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털어야 순수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릴 때는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현재 돈을 미래로 돈을 생각하려면 이자를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할증한다 그럽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할 때는 할증한다.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 때는 할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내가계수, 내가계수는 미래가치를 말한다. 미래할 때 내가계수입니다. 내가계수가 현재 현가계수보다 항상 크겠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미래가치계수가 현재가치계수보다 크게 나오겠죠. 자, 미래가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값은 작아집니다. 미래가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면은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가치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물가가 큰, 물가 폭이 클수록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이자를 많이 나누겠죠.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자,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가치의 자본 환원 계수를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가치 계산이란 자, 미래의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할 때 현재가치의 자본 환원 계수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금액이 현재 시점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할 때 쓰는 것이 현재가치의 자본 환원 계수다. 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복리이자를 공제하기 위해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자의 개념은 복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복리이자를 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을 현재가치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미래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돌리는 계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가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자, 공식이 가끔씩 나오는데 작년 32대 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은 좀 불필요합니다. 이 공식을 굳이 외울 수 있으신 분은 외우고, 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반드시 세 가지 계수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보다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라는 용어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의 금액을 현재로 돌려주는 계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공식이 1 플러스 R, R은 이자를 말합니다. N승은 그 기간을 말해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분모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미래 현금을 한 번에 현재 돈으로 환산할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씁니다. 미래 6,000원, 자, 6년 후에 6,000원이 현재 얼마냐? 바로 한 번에 현재 돈으로 환산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한 번에 물어볼 때, 자, 그래서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6년 후에 야, 1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적용되는 금융계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0년 후 1,000만 원은 이자율이 10%인데 이자율이 금리가 10%랍니다. 매년 10%니까 그 10에 그 복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 후에 1,000만 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얼마인가 하니까 한 번에 물어보는 거죠. 현재 얼마인가? 그럴 때는 자, 1,00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10%의 20년치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면 현재 얼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핵심은 뭐냐? 한 번에 물어볼 때 현재 돈이 얼마인가 한 번에 물어볼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쓰고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이랍니다. 연금. 매기 또는 매번 또박또박 같은 금액으로 해서 자, 현재 돈을 아는 것을 연금의 현가계수라 그럽니다.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항상 따박따박 똑같은 금액이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다 떠나고 자, 수험생들은 연금의 현가계수는 대출 잔액을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박또박 잘라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는데 한 번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자, 한 번에 미래 가치 돈을 빌립니다. 현재 돈으로. 그리고 따박따박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따박따박 갚아 나갈 돈을 한 번에 빌리는 겁니다. 한 번에. 자, 이런 것을 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라 그런다. 대출금 총액이라든가 대출 잔액을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계수를 쓴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항상 R이 분모입니다.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자,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받을 보상금. 자, 우리가 매년 연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매년 받을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연금을 한 번에 현재로 환산하는 계수입니다. 우리가 따박따박 얼마를 받을 건데 이게 한 번에 이게 얼마 현재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매년 받을 보상금 또는 연금을 한 번에 현재로 계산하는 계수를 연금의 현가계수라 그럽니다. 자, 올리금 균등상환 조건에서 올리금 균등이죠. 미상한 저당 잔금. 그냥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가 금액이 똑같아요. 원금과 이자가 금액이 똑같은 조건으로 따박따박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을 내가 현재 얼마를 빌렸냐 이것을 구할 때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한 저당 잔금 그죠? 대출금이라 그럽니다. 저당 잔금을 대출금이라 그래요. 자, 미상한 아직 갚지 못했던 대출 잔금을 구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미상한 저당 잔금, 대출금, 저당 잔금을 산정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자, 미상한 저당 잔금은 올리금 상환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미상한 저당 잔금은 올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 자, 그래서 10년간 올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융자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4년 후에 융자 잔고, 융자가 대출 잔금이죠. 미상한 저당 잔금은 연금의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올 소득이 500만 원이고 소득이 60%를 올부금으로 사용 가능할 때 자,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액, 최대 대출액, 자, 미래 돈을 현재로 지금 끌어당기는 거죠. 미리. 자, 그래서 최대 대출액 또는 미상한 저당 잔금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올리금 균등상환에서 잔금 비율은 정기간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잔여기간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러니까 정기간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잔여기간 연금의 현가계수를 하면 잔금 비율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아주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객관식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매월 말 50만 원씩 매월 따박따박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도 임대료 수입 총액도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 자, 반드시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활용한다. 다른 말하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당 상수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 총액의 수입을 구할 때 저당 잔금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당 상수의 역수지 저당 상수가 아니에요. 임대료 총액 수입, 은행의 대출 잔금, 미상한 저당 잔금, 은행 대출 나머지 잔금을 구할 때는 따박따박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된 따박따박 연금, 이 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시불로 환원할 때 자, 사용되는 금융계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6%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의 현재 가치 하면 자,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6% 20년치를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쩔 때 구한다? 자, 매년 따박따박 받을 연금, 보험금 또는 자, 은행 대출 잔액을 구할 때 은행 대출 잔액을 미상한 저당 잔액이라고 합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을 구할 때 또는 대출금을 구할 때 최대 융자액을 구할 때 융자액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죠. 따박따박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한다는 거.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따박따박 갚아 나가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금액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한 저당 잔금을 구할 때 쓰는 것이다. 다음에 현재 가치 구하는 계수가 저당 상수가 있습니다. 이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인데 이 저당 상수는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그 금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지만 빌려놓고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돈을 계산할 때 우리가 갚아 나가야겠죠. 따박따박
갚아 나가야 할 돈을 계산할 때는 이 저당상수를 쓴다 이겁니다. 이 저당상수는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리금이죠. 올리금. 올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반드시 쓴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저당상수는 공식이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니까 저당상수니까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의 공식이 분모 분자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입니다. 자, 저당상수. 자, 올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때 저당 대출의 매기 올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매기 올리금 상환액. 자, 매기 갚아야 할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저당상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금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 공식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올리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이 저당상수를 곱하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 올리금 상환액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저당상수입니다. 연금은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상수,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상수는 서로 역수관계죠. 그러면 1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하면 연금이 나오고 우리가 올리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다. 이 공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올리금 상환액을 저당 지불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데 자, 은행 대출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올리금을 산정한다. 그러면 자, 저당상수를 반드시 곱하면 됩니다. 은행 대출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올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 올리금을 구할 때는 무엇을 쓴다? 저당상수. 그다음에 은행 미상한 저당 잔금, 은행 대출 잔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쓴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은행 대출금 총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그다음에 갚아 나가야 할 올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쓴다는 거. 연금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간 지불 또는 수령할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일정액을 융자 받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올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쓴다는 거.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올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했을 때 매년 올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기수는 저당상수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올리금을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은 뭐다? 저당상수다. 올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구할 때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를 쓴다는 거. 자,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 6%의 금리로 1억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매년 상환해야 할 올리금 상환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억 곱하기 저당상수로 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올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한다?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다. 올리금 매년 갚아야 할 금액 또는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은 그 저당상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에 빌렸던 돈의 잔액을 구할 때는 대출 총액을 구할 때는 따박따박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 나가야 할 돈, 올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쓴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미래가치 계수를 공부합니다. 자, 미래가치는 현재 돈을 미래의 돈으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거꾸로. 그래서 미래 돈을 물어볼 때는 이자를 할증을 하면 됩니다. 이자를 다 곱해줘야 돼요. 복리를. 자, 그래서 한 번에 곱해줄 때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씁니다. 자, 미래가치의 자본 환원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있고 연금의 내가 계수가 있고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가 있고 미래 돈을 알려고 할 때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자,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자,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그냥 분모가 아니에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구합니다. 현재 현금을 한 번에 미래가치로 계산합니다. 지금 현재 1원이 10년 후에 얼마냐 하고 한 번에 몇 년 후에 한 번으로 물어볼 때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쓴다. 현재 현금을 한 번에 미래가치로 계산할 때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씁니다. 자, 할인율이 R일 때 현재 1원에
N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금융계수가 일시불의 내과 계수라는 거. 자, 현재 1,000만 원은 이자율이 10%일 때 10년 후에 한 번에 얼마인가 물어볼 때는 1,00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내과 계수를 쓰면, 자, 10%에 10년을 쓰면 일시불의 내과 계수를 구하면, 자, 10년 후에 돈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 번에 미래돈을 물어볼 때는 일시불의 내과 계수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 계수는, 자, 연금의 내과 계수는 우리가 적금을 탈 때 적금 총액을 물어볼 때 연금의 내과 계수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로 돈을 받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쓰는 거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금을 부어서 적금 총액을 물어볼 때는 연금의 내과 계수를 쓴다는 거. 당연히 R분의 1 플러스 R의 N-1승입니다. N-1승이라는 거. 자, 연금의 자,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연금의 내과 계수 공식입니다. 자, 연금의 내과 계수는 적금 총액을 물어볼 때 쓰는 방법이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를 당연히 채택하겠죠. 자,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구할 때 연금의 내과 계수를 쓴다. 일정 시점, 미래 일정 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총액, 적금 총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내과 계수를 쓴다는 거. 매년 현금이 납입하는 돈을 몇 년 후에 얼마인지, 매년 현금을 꼬박꼬박 불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얼마를 찾는지 적금 총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과 계수를 쓴다는 거. 매년 이런 시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산해서 적립해서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그게 적금 총액이죠. 자,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총액을 물어볼 때는 연금의 내과 계수를 쓴다는 거. 따박따박 불입을 해야죠. 따박따박 불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연금의 총액은 연금의 내과 계수를 씁니다. 이자율 6%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발생하는 연금의 10년 후의 가치, 연금 총액이죠. 적금 총액입니다. 이럴 때는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과 계수를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의 가치를 구하는 감채 기금 계수가 있습니다. 감채 기금 계수는 말 그대로 적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따박따박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자, 저당 상수는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를 말하고, 감채 기금 계수는 내가 적금을 타려고 따박따박 불입하는 내 돈을 말합니다. 감채 기금 계수는 매년 따박따박 불입할 금액을 말한다. 매년 적금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감채 기금 계수는, 자, 1 플러스 R의 N-1의 R입니다.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의 R이다.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과 계수입니다.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내과 계수고,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채 기금 계수는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적금액을 모으기 위해 매년 납입하는 금액을, 자, 감채 기금 계수로 쓰는 겁니다. 적금 불입액이다 생각하면 감채 기금 계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미래의 역금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액을 산정한다. 매 기간 불입액을 산정한다. 감채 기금 계수다. 자, 적금 불입액 나오면은 감채 기금 계수, 올리금 나오면 저당 상수. 놓치시면 안 돼요. 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한다 단어가 나오면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한다.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에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자, N년 후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할 액수를 찾을 때 적용되는 금융계수. 자, 일정 기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하는 액수 하면 감채 기금 계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10년 만기 2억 원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2억 원을 타려고 내가 매달 적금을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 감채 기금 계수를 쓴다 이거죠. 이자율이 6%일 때 매년 얼마씩 적금해야 되는가? 그러면 2억 원 곱하기 이 6% 10년치를 감채 기금 계수로 돌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채 기금 계수, 미래에 내가 돈을 일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따박따박 매년 납입해야 할, 불입해야 할 금액이 감채 기금 계수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 자, 미래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 일시불의 내과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미래돈을 현재로 돌리는 현재 가치 계수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가 있다는 거 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이 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당 상수와 감채 기응계수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시중에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금리가 인상될수록 금리가 인상되니까 물가가 높죠. 그러면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다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이자가 높을수록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저당 상수는 내가 이자를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높으니까 갚아야 할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당 상수는 이자가 높을수록 금리가 인상될수록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커집니다. 자, 저당 상수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내가 갚아야 할 이자가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작아지고 화폐 가치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저당 상수는 이자가 시중에 높을수록 금리가 인상될수록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커진다. 자, 반대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이자가 높고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커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채 기금 계수는 매달 분리할 돈은 비중이 작아집니다. 자,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으니까 내가 매달 분립을 작게 해도 자, 큰 목돈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당 상수와 감채 기준수는 반대로 갑니다. 자, 시중에 이자가 높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내가 갚아야 할 이자가 높다 해서 저당 상수는 커지고, 감채 기준수는 이자가 높으니까 내가 불이백을 적게 해도 된다, 감채 기준수는 작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이자가 낮을수록 금리가 낮을 때는 반대로 이자가 터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커집니다. 자, 이자가 낮으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커지고, 자, 반대로 또 저당 상수는 자, 현재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내가 갚아야 할 이자가 적지요. 자, 그래서 저당 상수는 반대로 작아지는 겁니다. 자, 현재 시중에 금리가 낮을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작아지기 때문에 저당 상수는 작아진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지금 현재 시중에 이자가 낮으니까 이자가 많이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자, 작아집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작아지고, 감채 기금 계수도 자, 이자가 낮으면 내가 불입할 돈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자가 낮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불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낮을 때는 감채 기금 계수는 커집니다. 자, 정리하면 이 표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이자가 높을수록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갚아야 할 이자가 많기 때문에 저당 상수는 커지고, 내가 이자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내 돈이 적게 납입해도 되죠. 감채 기금계수는 적어집니다. 하지만 시중에 이자가 낮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이자가 낮을수록 내가 갚아야 할 이자는 적기 때문에 저당 상수는 작아지지만 불이발액은 커져야 됩니다. 이자가 낮으니까 내가 내 돈을 많이 넣어야 되죠. 그래서 감채 기금 계수는 이자가 낮을 때 커지고, 이자가 높으면 금리가 높을 때 감채 기금 계수는 작아지지만, 자, 반대로 저당 상수는 이자가 높으면 내가 납입할 이자가 높으니까 커지는 거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자가 낮아야 저당 상수도 같이 낮아진다. 자,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 금리가 높을 때, 금리가 낮을 때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당 상수는 내가 갚아야 할 이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자가 높으면 같이 저당 상수도 커집니다. 이자가 낮아야 내가 이자를 적게 내죠. 그래서 같이 저당 상수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감채 기금에서는 내가 돈을 불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원금을 많이 적게 넣어도 되죠.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자가 높으면 감채 기금에서는 불입할 돈이 적어도 되고, 자, 이자가 낮으면 내가 불입할 돈이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낮을 때 감채 기금계수는 커집니다.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계수는 반대로 간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자본 한원 계수 역수 관계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와 서로 역수입니다. 역수라는 건 곱하면 1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하고 역수입니다. 연금의 현가 계수가 연금의 내가 계수와 역수면 안 돼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입니다. 연금의 내가 계수가 감채 기금 계수와 역수입니다. 연금끼리는 절대 역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 계수와 역수고 곱하면 1이 되고,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와 곱해야 1이 됩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와 역수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상환 비율은 갚은 돈입니다. 잔금 비율은 남아있는 돈이요. 그러니까 갚은 비율하고 남아있는 돈이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 비율이 0.7이면 상환 비율은 0.3이 되는 겁니다. 상환 비율은 갚아 나갔던 돈이고 잔금 비율은 아직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말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은 1이 된다는 것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본 환원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고, 자, 현재 이자가 높다, 금리가 인상돼 있다, 그러면은 갚아야 할 돈이 많네, 그러면 저당 상수가 커지네. 그다음에 현재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갚아야 할 이자가 적네, 저당 상수가 작아지네. 하지만 감채 기금 계수는 내가 납입할 돈이니까 이자가 높으면 내가 납입할 돈이 적게 내도 되죠. 아, 내가 납입할 돈이 적게 내도 되네 하고, 이자가 낮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네, 감채 기금수가 커진다. 자,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 반대로 간다는 거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 자본 환원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현재 가치로 돌리는 계수는 세 가지: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저당 상수. 미래로 돌리는 계수가 세 가지: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수 관계도 아셔야 됩니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라는 거, 연금의 내가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가 역수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자본 환원 계수에서 투자론의 마지막 이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금융론의 이론이 들어갑니다. 자, 꾸준히 반복해서 유튜브를 청취하시면 중개사 시험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하셔서 청취해야 됩니다.